그 전까지는 일본 애니메이션 하나도 본 적 없죠, 또니는? 뭐 그 명탐정 코난. 야, 명탐정 코난. 근데 그것도 진짜로 본 거 아니잖아요. 저 다 봤어요. 극장본 다 봤어요? 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영화관 가서 다 봤어요. 오, 그러면 좀 그리고 인정해줄만 하지 않나? 저 장래희망도 탐정이었어요. 이건 좀 웃기다. 안녕하세요. 방랑작가 클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헤일리고요. 전 주희고요. 전 또니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바로 덕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덕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좀 주제를 바꾸어서 우리는 왜 덕질을 못할까로 제목을 한번 잡아봤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원했던 거는 좀 덕질을 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뭔가 어떤 것을 간절히 사랑하고 심연의 깊이까지 찍어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오늘날에는 덕질 아니면 뭐 오타쿠, 덕후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를 그렇게 정의할 수 있냐라고 생각해봤을 때 약간 엄격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먼저 덕후가 뭔지를 정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끼리 그 예전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덕후의 조건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가장 쉽게는 돈과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건 명확한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니다, 넌 덕후가 아니다라는 사인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블랙핑크 그 중에서도 특히 제니를 좋아하는데 막 제니의 앨범을 사재기하고 제니의 사진전, 막 굿즈 이런 거를 다 사냐 아니면 다 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느냐 하면 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시간도 막 다 따라다니면서 막 그 동선을 다 파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유튜브에 접속해서 제니의 노래를 적당히 들을 수 있을 때에 즐기는 정도로 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돈과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이 그 덕질의 필수 조건이 아닌가. 오프를 뛰어야 진정한 덕질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저는 제 덕질의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그 기무라 타쿠야가 그 아이스 하키 선수로 나오는 프라이드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 기무라 타쿠야가 다케유치 유코라는 정말 아름다운 일본 여배우를 위해서 어떤 엄청 멋진 아이스 하키 플레이를 하고 이런 거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기무라 타쿠야가 약간 장구 같은 그런 표정 같은 거를 할 때 너무 그걸 보면서 심쿵을 해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일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 롱베케이션이 기무라 타쿠야예요? 맞아요. 롱베케이션도 그렇고 그 기무라 타쿠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아라시에서 아니면 야마시타 토모이사까지 갔었어요. 근데 일본 그 배우들은 특징이 뭐냐면 아이돌인데도 배우를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디오나 이런 분들이 연기자이면서도 아이돌이고 이거를 되게 병행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거의 모든 아이돌이 그런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돌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를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모를 다 깨게 되는. 그렇죠. 세트로 같이 하게 되네요. 그렇죠. 덕질을.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야마시타 토모이사가 나온 노부타를 프로듀스라는 드라마를 봤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금원. 모르시겠죠? 뭐 꽃보다 남자 이건 아실 거예요. 마츠모토 준이 나온 꽃보다 남자 아니면 뭐 니노미야 카즈나리가 나온 뭐 유성의 인연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드라마를 매일매일 클럽 바다에서 다운받아서 새벽 2시까지 그게 봤었어요. 언제쯤이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때. 맞아요. 근데 바로 이 비슷한 시기에 저는 미국 문화에 빠져서 그때 토렌트라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 같은 게 없으니까 정식적인 경로로 보는 게 뭐 DVD 같은 게 나오면은 한글 자막이랑 같이 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동시간대에 방영 중인 생방송 중인 그런 드라마나 영화면 제가 그걸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불법적인 경로를 통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굿 다운로더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제 저도 PMP 같은 데다가 그런 걸 담아가지고 매일매일 보고 그런 클래식한 미드 뭐 프렌즈부터 시작해서 뭐 빅뱅 이론이나 모던 패밀리 이런 거 보다가 이제 글리라고 그 뮤지컬스러운 노래가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영국 드라마 중에
중에 이제 셜록이라는 드라마랑 뭐 마이 매드펫 다이어리, 스킨스 이런 거 다 보고 저도 일드에 잠깐 빠졌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뭔가 그 일드의 어떤 좀 과도한 설정이나 하이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노담의 칸타빌레 같은 데서 아, 나오는 너무너무 근데 저는 그걸 조금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더 잔인하고 선정적이지만 조금 더 담백한 맛이 그쵸. 있는 미드에 조금 더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모든 덕질의 시작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가 있었는데요. 아, 디즈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원어민 선생님이 하이스쿨 뮤지컬이라는 그 디즈니에서 만든 학생용 어떤 하이틴 드라마, 그쵸. 영화. 너무 유명하죠. 하이스쿨 뮤지컬. 하이스쿨 뮤지컬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요. 이 책도 있어요. 네, 하이스쿨 뮤지컬을 딱 보여줬는데 너무 제 취향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 노래하는 것도 그 당시에 너무 맞아. 좋아하고 그리고 미국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환상 이런 게 있었는데 유학을 너무 가고 싶었던 소녀였어요. 근데 그 모든 게 짬뽕되어서 제 앞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노래를 다 외우고 심지어 그 요즘에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막 아이브 노래 같은 거 하나씩 파트 나눠가지고 애기들끼리 부르는 그런 영상 혹시 뭔지 아세요? 알죠. 역할 사람들이 보면서 나눠가지고. 근데 웃잖아. 근데 내가 20년 전에 그런 걸 해가지고 진짜 뻥 안 치고 네이버에 카페가 있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만난 익명의 얼굴도 모르는 언니 오빠들이랑 뭐 예를 들어서 신데렐라 그 A Dream is a Wish Your Heart Made 그거 파트 분배할 테니까 노래 부를 사람 댓글 달아 하면은 제가 댓글 달아가지고 아, 나는 뭐 A 파트 하고 싶다 B 파트 하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 수업하는 어떤 언니가 또 있어. 그 언니한테 mp3 파일로 보내. 그 녹음은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영어학원에서 쉐도잉하라고 사준 헤드셋으로 혼자 몰래 이렇게 녹음한 다음에 그걸 이제 보내. 그러면 그 언니가 그거 수업해가지고 마치 그 아이브 노래 따라하는 정말 그 정신없는 초등학교 친구들처럼 우리도 말도 안 되는 노래 실력으로 그거를 이제 부르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한 영어 공부가 아니었을까 근데 싶은데 엄청난 덕질이기도 한데요. 엄청난 덕질이에요. 왜냐하면 그 엄청 다양한 그 디즈니 영화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아무도 모르는 수록곡 같은 것도 이거 같이 할 사람 하면 이제 그걸 듣고 그걸 외운 다음에 같이 이제 동참하는 거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디즈니 엄청 빠졌다가 그 디즈니 스타들이 이제 커서 팝스타가 돼요. 제게 프론도 세븐틴 어게인 막 이런 거 나오면서 유명해졌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었다 저는. 근데 이 정도면 덕후라고 스스로 칭할 법도 한데 왜 우리는 그 명함을 짊어지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걸까요? 이게 왜냐면 그 덕후라고 스스로를 명명하는 건 약간 주제에 넘는다는 의견이 요새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이종범의 스토리 캠프를 되게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신 어떤 덕후 권위자께서 덕후라는 것은 내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로부터 인정받아야 수여받는 하는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정도 내가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새벽 2시까지 일드 봤다. 요 정도로 명함을 내밀기에는 너무 그 뭐 일드 모든 세계관 같은 거 다 깨고 계신 분, 거기 촬영장 비하인드 스토리 다 알고 계신 분, 그런 분들 앞에서 너무 이제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덕후라는 얘기를 못 하게 되고 오히려 어디 가서는 나 그냥 패션이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그 주제를 좀 타는 것도 있나 싶은 게 뭔가 덕후 덕질하면 되게 일본 애니,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뭔가 음지에서 막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인 그런 집단으로 여겨졌던 것 같고 디즈니 같은 양지의 컨텐츠는 아무리 좋아해도 저스틴 비버 좋아한다고 그렇죠. 나 오덕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차이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제가 일본 드라마를 좋아했을 때 제가 그 일본 잡지를 사서 봤었어요. 저는 일본어를 지금까지도 하나도 읽지 못하거든요. 저는 오로지 회화만 가능한데. 근데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모두 다 예전에 리스닝으로부터 다 얻어진 실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디 반 뒤에서 살짝 보고 있는데 친구들한테 들키면 너무 민망한 민망하죠. 거예요. 이거 뭐야? 막 이런 식으로 얘가 누군데? 그리고 그 일본 아이돌 이런 사람 스타일링이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스타일링이랑 좀 많이 달라가지고 약간 이상하게 여겨지는 면도 있었어요. 머리가 약간 여기가 좀 앞머리가 엄청 뾰족하다든지 붙어있어요, 여기가 여기 막. 이렇게 붙어있다든지 아니면 무대 의상도 그때 막 동방신기 나오고 막 수트 같은 거 입고 했었는데 일본 아이돌은 되게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런 거 입어도 돼? 라는 정도로. 근데 그걸 내가 보여주면서 너무 멋있지? 이러면은 막 공감을 안 해주는 거지. 그렇게 어떤 그 주변 또래 집단으로부터 살짝은 그 자신 없었던 그 마음이 우리 사이에서는 일종의 권위로 발현되었던 경우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내가 이 정도까지 배척당했었어 하는 그치. 경험이 오히려 이 덕후가 찐인가 아니냐를 결정하는 그쵸.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맞아요. 근데 또니는 이런 경험을 거의 학창 시절에 안 했었다고 했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진심 담아 좋아하는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덕질은커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동방신기 열풍이 확 일면서 그쵸. 넌 누구 마누리야? 그쵸. 이게 이제 당연히 있어야 했어요. 국룰이었죠, 그때는. 국룰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언니 세대들은 뭐 H.O.T냐, 뭐 잭스키스냐 해가지고 그걸로 막 진영을 만들어 싸우고 너무 재밌어 보이잖아요. 놀이터만 가면 그거 관련된 낙서가 한가득. 그걸 내가 모르면 이 문화에 낄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좋아해야 했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안 이는 거예요. 그 5명 중에 누구 좋아하면 그냥 다 괜찮지 뭐 이런 대단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굴 고를까 했는데 이제 저희 집에 갔는데 저희 언니가 예전에 그 팬에 팬티 팬티가 만든 있죠. 거 그 언니 만들고 남은 팬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땡땡땡은 미키 마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키 유천을 좋아하는 것으로 이제 정의를 했었거든요. 대외적으로? 응.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저 때는 이제 슈퍼주니어 중에 누굴 좋아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정해야죠, 그것도. 근데 그래도 그때 뭐 11명인가 그랬으니까 그나마 이제 선택지가 넓은 편이었고 진심으로 좋아한다기보다는 뭔가 이거를 말해야만 마치 마법의 뭐 암호처럼 그리핀도르 기숙사 암호처럼 이걸 알로 호모라를 말해야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누구든지 아무나 말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또니랑 주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애니메이션이나 일드 쪽으로 올 생각은 안 했었나 봐요. 저는 시도를 했다니까요. 맞아. 저는 그 언저리까지 갔지만 이게 그 깊이 있는 덕질까지 이어지는데 조금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나이대의 저와 뭔가 맞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그 해외 팬파를 했었다고 다른 에피소드들에서 말을 했었는데 그때 그 일본 팬팔 친구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그 허니와 앨리스라는 그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맞아요. 그거를 원서로 저한테 보내줬어요. 읽어보라고. 완전 초대를 한 건데요. 아직도 있어요, 저 그거. 읽어봤어요? 찾아보면 있을 텐데. 읽을 수가 없죠. 일본어로 돼 있는데. 맞네. 아마 헤일리도 못 읽을 거예요. 전 일본어 못 읽거든요. 근데 말은 할 줄 알아요. 알아는 듣고. 알아는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볼 법도 한데 그게 유인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아라시 사쿠라이 쇼가 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거기서 멈춘 거죠, 저는. 그냥 그래. 계시 같다는 생각도 해요. 맞아요. 운명의 계시다 이건. 근데 저한테도 미드의 게시가 내려온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그때는 그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였지만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도 약간의 유행이었어요. 무슨 세국주의다.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도 약간 저 친구 좀 뭔가 좀 아는 친구인가라는 인식이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우리나라 김윤진 배우가 그 출연한 로스트가 되게 유행을 했었고 그때 제 친구가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왜 난 행복할 수가 없어. 그게 그거. 인데 그 친구가 로스트 시즌 1, 시즌 2 DVD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기무라 타쿠야 DVD를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그 DVD가 저희 집에까지 도착했는데 저는 보고 그냥 이러고
그 뒤로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주위가 그 일들을 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저에게는 그 호그와트 마법 모자가 다른 기숙사를 가르쳐 줬었던 거죠. 심지어 호그와트 밈을 이해할 수 없어요. 또니는 해리포터를 보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항상 필사적으로 본 척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모른다고 생각할 리가 없기 때문에. 맞네. 그 뭐죠? 가장 유명한 거? 윙가디움 레비우사. 맞아. 그게 물건을 띄우는 마법이에요. 바꾸는 게 아니고? 네네, 물건을 위로 띄우는, 공중부양하게 하는. 저는 그걸 말았네. 저는 그게 바꾸는 건 줄 알고 그것만 알면 잘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그 나쁜 교수가 있다는 거, 나쁜 말포이랑 있다는 거, 그 정도로 잘 살아남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만큼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 사실 해리포터 안 본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다 이렇게 숨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본 척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해리포터를 본 사람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아닌 사람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야. 맞아. 마피아는 고개를 들으세요. 처럼. 그리고 이제 숨어가지고 그냥 적당한 때 하하하 이렇게 웃고 이제 넘어가고 왜냐면 또 그들이 항상 진심으로 좋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옆에서 파리푸퍼가 되고 싶지 않은 거야. 맞아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 가장 최초의 덕질은 초등학교 때 해리포터였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건 해리포터에서부터 시작됐을까 싶기도 그러면 해요. 해리포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이후의 덕질도 할 수 있게 문이 열리나 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마법이다. 그게 해리포터가 우리에게 준 마법인가?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근데 또니는 그 중학교 때는 완전히 몰입하지 않았지만 성인 되고 나서 그 제니 이후로 또 확 빠져든 게 있었잖아요. 그쵸? 진격의 거인을 제가 작년에 처음 보고 있는 호들갑 없는 호들갑 전부 떨면서 이건 꼭 봐야 된다. 이건 너무 재밌다라고 했을 때 이미 제 주변에 많은 이들이 너 그거 이제 봤구나 하는 시선으로 저를 보듬어 주었고 그때 제가 이 세계에 발을 디뎠다가는 큰일이 일어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애니가 됐죠.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너무 좋다고 저한테 영업을 하면서 본인은 하루에 한 편만 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 번 드라마를 시작하면 정말 밥을 거르더라도 밤을 새더라도 이게 종말을 맞을 때까지 이 세계가 끝날 때까지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진 콘텐츠라면 끝까지 봐요. 저는 빈지워칭을 반드시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절제력 있게 자제력 있게 하루에 한 편만 보기로 결심했다고 저한테 말하는 게 전 너무 생경하고 또니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여기에 더 빠져들 수 있으니까 절제하겠다라는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걸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연애를 할 때도 뭔가 더 내가 가기 전에 잠깐 홀드를 한다거나 너무 좋아지기 전에 너무 좋아지기 전에 커지기 전에 그래서 웃긴 게 제가 프렌즈 그리고 길모어 걸스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아직 결론을 몰라요. 왜요? 안 봤어요 그 뒤에를. 그러니까 그것도 천천히 보다가 이제 뭐 현생이 바빠지거나 하면 이제 쌓이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사실 약간 보기 싫은 마음도 있는 게 뭔가 그 상상력으로 계속 그냥 약간 까먹을 듯 하면서 그래 걔네가 어떻게 살았더랬지 하고 그냥 잊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막 누가 누구랑 막 결혼을 해서 뭐 어쨌다 이런 결론이 나면 그 이야기가 뭔가 이렇게 맺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격의 거인도 그건 이제 정말 끝까지 보고 싶긴 했어요. 너무 재밌어서. 근데 진짜 일을 잘한 날에는 좋아. 두 편이다. 아니 이게 기분이다. 두 편 나 봐라. 자신한테 마시멜로를 줘. 그리고 이제 평범했던 날은 딱 한 편으로 이제 대단하다. 이거를 자제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TVN의 나인이라는 명작 드라마가 있어요. 그건 진짜 재밌죠. 근데 그거를 봤는데 1화부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간고사 끝난 다음 날인가 그래서 좀 수면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바로 PMP에 담아가지고
저희 학교가 기숙사 학교라서 학교 기숙사에서 식당과 막 학교와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려오는 순간에도 계속 PMP를 보면서 내려와서 밥 먹는 순간에도 앞에 놓고 보고 세탁실에 가서 빨래를 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보면서 하고 한 3일 동안 연장으로 봤더니 다 봤어요. 그게 생각보다 에피소드가 꽤 되는데 저는 이걸 끊는다는 거는 상상조차 안 근데 되는 그 좋은 사람이거든요. 게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음이 너무 이거는 궁금해서. 내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도파민이 너무 이래가지고 활활 그렇지. 타올라서. 근데 저는 이 마음도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 게 음. 저도 프렌즈 마지막 화를 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의도적이었는데 내가 푹 빠져버린 이 세계의 종말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맞아. 결론을 보고 싶지 않고 맞아. 마지막 회가 방영된 다음에도 이 등장인물들은 이 세계에서 살아가겠지만 뭔가 저는 그 마지막 그 결론을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화만 회피한 적은 있어도 이거를 막 계획적으로 나눠서 보면 저는 그 오히려 힘이 빠져서 끝까지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덕질을 못하는 것 아. 같아요. 뭔가 몰입감 있게 확 자제력을 잃을 정도로 이 세상이 너무 궁금하고 막 그런 걱정은 없이 딱 빠져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까봐 이제 그냥 별로 안 보니까 애정도 안 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진격의 거인은 시즌 1에서 4 그리고 극장판까지 다 봤죠? 다 봤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재밌었던 건가요? 그 전까지는 일본 애니메이션 하나도 본 적 없죠, 또니는. 아 뭐 그 명탐정 코난 근데 그것도 진짜로 본 거 아니잖아요. 저 다 봤어요. 극장판 다 봤어요? 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영화관 가서 다 봤어요. 오, 그러면 좀 그리고 인정해줄 만하지 않나? 저 장래희망도 탐정이었어요. 이건 좀 웃기다. 저는 아니긴 했어요. 전 진짜 탐정이라고 적었어요. 그 진짜? 명탐정 코난의 그 여자 캐릭터 나오는 거기부터 미란이? 거기까지, 미란이 말고 근데 그, 미란이라고 하는 순간 사실 탈락했어요. 그래? 그 여자 왜? 이름이 있어. 일본 이름을 말해야 돼요. 봐봐. 아니 왜 극장판도 한국어 그러니까 더빙 그게 나와요? 조금 더 깊어지면 그 아. 남도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신이치라고 신이치라고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 전에 명탐정 코난 같은 거는 조금씩 찍먹은 해봤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진격의 거인처럼 이 작품의 세계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하루 종일 진격의 거인을 봐서 진격의 거인 꼭 봐라는 전도사가 된 적은 없었죠. 아니 제가 또니가 진격의 거인 보고 있을 때 제가 마침 같이 맞아. 달리고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모두 아실 거예요. 그 진격의 거인이 한국에서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프랭크 버거에서 이 진격의 거인 담요를 팔았었어요. 근데 이 담요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프랭크 버거가 예를 들어서 10시 반에 열면 한 8시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맞아. 사람들이 그 맞아. 앞에서. 근데 진짜 추웠던 거 알죠? 진짜 추웠어요. 아 근데 저는 캐릭터보다는 사실 이 스토리 전개에 조금 더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본다고 그쵸. 막 카톡을 하고 할 때 헤일리가 노래를 들으면서 간다고 하길래 그때 처음 노래가 있던가? 라고 해서 그때 제가 유튜브에 찾아봤어요. 근데 헤일리가 뭐 시즌 2보다 3 거 노래가 더 좋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3도 듣고 2도 들었는데 처음 듣는 느낌인 거예요. 그 노래에 별로 집중을 안 하고 집중을 그냥 안 한 거죠. 봤구나. 스킵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뒤에 배경음악으로 나와도 그냥 그 감상을 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세계에 빠져들고 나니까 이 작화, 그렇죠. 음악, 이 연출을 같이 물고 뜯고 즐기고 맛보는 것이 진정한 덕질이다 그렇죠.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하수였던 거죠. 그래서 그 또니가 후쿠오카에 있는 리바이 병장 동상도 지금 구글맵에 저장해두고 맞아요. 그래서 슬금슬금 그 세계로 살짝 맛보기를 해나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뭔가 유독 진격거는 너무 이거 갓띵작이다 이렇게 하는 맞아.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진격거를 안 봤다고 네, 이러면서 옆에서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만화 카페 가는 걸 한창 진짜 좋아했어서 저는 제가 그 우라사와 나오키 만화가를 좋아해서 그 사람이 그린 뭐 몬스터나 20세기 소년이나 제가 플루토라는 만화책을 진짜 좋아했어서 그런 것도 되게 재밌게 보고
그리고 뭔가 비슷하게 막 거인이 나오는 약속의 네버랜드 이런 것도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들이 몇 개 있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진가를 진짜 모르겠고 보다가 멈춰서 실패했다가 재도전을 여러 번 한 끝에 성공한 약간 그 타이밍이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콘텐츠가 나에게 들어올 때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그만큼 우울한가, 내가 그만큼 그게 필요한 상황인가, 내가 너무 현실 세계가 만족스럽고 평안하다면 그런 콘텐츠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저도 그 일본 애니메이션에 확 빠졌었던 때가 언제냐면은 살짝 내 안의 내면이 불안정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학창 시절. 그쵸, 학창 시절. 왜냐면 그 미드나 이런 그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의 어두운 내면 같은 게 잘 표현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한테 차여서 슬프다 뭐 약간 그 정도? 그때 한국 드라마는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일본 드라마는 굉장히 그 존재론적 고민을 많이 다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원물 이어도 근데 그런 부분으로 들어갈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야? 이러고 넘기는데 그거 너무 공감해. 그러면은 그거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저는 후르츠 바스켓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후르츠 바스켓 보신 분 아무도 후르츠 바스켓이 그 뭔가 CBG와 관련한 그런 약간 학원물 같은 애니메이션인데 뒤로 갈수록 되게 어두워져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나는 그냥 가볍게 보려고 시작했는데 왜 이런 정병 넘치는 장면을 봐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계속 파고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진격의 거인에서 그런 스토리가 좋다, 거기에 담긴 철학이 좋다라고 이제 주변에 하도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건 귀엽지라는 반응이 돌아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너 아직 에반게리온 안 봤구나. 진격의 거인이 에반게리온 따라한 거잖아.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충격. 그쵸.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했던 그런 뭔가 위트 있는 장면들이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냥 당연히 하는 장치들이야 라고 했을 때 되게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그 장르의 맛이 사실 일본 애니의 어떤 정수라면 이제 또 거기에 들어가기가 약간 무서워지는 거죠. 에반게리온이 더 정수라고? 그러면 또 한 내년쯤에 한번 또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에반게리온이 약간 그 고전처럼 여겨지는 게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반게리온 OST 중에 잔혹한 천사의 태제라는 곡이 있는데 그 뭔가 곡이 제목 들어본 것 같아요. 그 곡이 그 유튜브 같은 데 들어보면 댓글에 National Anthem of Otaku 막 이런 식으로 영어 댓글이 달려있어요. 이거 도쿄 올림픽에서 왜 안 들었냐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이긴 한데 그 진격의 거인만큼 확 빠져드는 초반 부분에 확 그렇게 타다다닥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맛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기대가 너무 돼요. 너무 기대되니까 천천히 맛봐야지. 근데 약간 제가 스스로 오덕의 기질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작화, 음악 이런 것에 대한 감도가 낮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너무 싫어할 것도 없고 동방신기 중에 누가 어떤 뭐 노래를 잘하고 어떤 춤을 잘 추고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 좋다 이렇게 되니까 최애가 안 생기고 그러니까 덕질이 재미가 없고 그런 흐름 아니었을까. 저의 또 덕후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면 지구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빠졌을 때 금사빠처럼 정말 깊이 빠져들긴 하는데 그 유효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가 관심이 생기면 정말 그거의 끝까지 가보기 위해서 막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것만 찾아보고 그것과 관련된 글을 모조리 읽어보고 인터넷에 있는 막 그 팬들만 아는 막 속어 같은 것도 다 막 찾아보고 외우고 이렇게 하다가 그 흥미가 식어버리면 저는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 흥미거리로 옮겨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 주변에 진짜 이 사람은 찐이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몇 년, 5년, 10년 이렇게 계속 좋아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지속력의 측면에서 덕후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저희가 덕후의 조건 같은 걸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수식의 차원에서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뭐냐면 덕후란 그러니까 시간 곱하기 금전 곱하기 지구력 그리고 자제력에는 살짝 반비례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덕후의 조건 중에 너무 현생이 바쁘면 덕질을 못한다. 그래서 놀 친구가 살짝 부족하고 심심할 때 덕질에 확 빠져드는 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저만 해도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내가 은퇴당할 때였나? 저희 은다 에피소드를 참고해주세요. 맞아요. 그때 되게 일본 드라마에 심취해가지고 맨날 봤었었거든요. 그 머글과 오타쿠의 차이라는 짤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머글은 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와 이제 다 봤다 이러고 오타쿠는 와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한다더라고요. 일단 다 보고 그 뒤에 이야기를 상상하고 다른 사람들이 덕질한 창작물을 보면서 또 즐거워하고 이 모든 과정까지가 덕질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맞는 말인 게 그 상상력이 그 꼭 애니메이션 아니더라도 뭐 아이돌이나 뭐 드라마 이런 덕질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게 항상 그 서브 컨텐츠들이 붙잖아요. 아이돌이면 뭐 팬픽이 붙는다거나 드라마도 그 안에서 막 그 서사를 또 만들어낸다거나 팬들이 막 그런 요소를 서로 더하면서 그게 막 재미가 되고 덕질이 막 배가 되고 하는데 그 상상력 자체가 이제 부재하면 그 재미를 아예 맛을 못 보는 거니까 저도 그 미키마눌 그 팬티 붙이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막 그런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서로 놀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진짜 덕질의 세계에 가지 못하고 계속 머물렀던 것 같아요. 겉에서만. 근데 저는 그게 사실 그 머물면서도 살짝 부러웠던 게 그 덕질을 하는 친구들은 일단 우리가 시간을 같이 가져가는 걸로 했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그게 곧 강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헤일리는 일본 콘텐츠를 좋아하다 일본어를 아주 잘하게 됐고 주희 같은 경우에도 노래랑 이제 뭐 영어라는 그 어떤 보면 달란트가 그래서 그런 게 진짜 덕질의 큰 효능이 아닌가. 물론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지만 사랑에 빠짐으로써 내가 이제 취득하게 되는 어떠한 것인 거죠. 진짜 외국어 얘기를 했는데 외국어를 가장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라는 말도 있듯이 저도 영국 드라마 셜록을 좋아할 당시에 시즌 2까지는 한글 자막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근데 3, 4를 보는데 이게 현지에서 동시에 방영을 하다 보니까 영어 자막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빨리 해석해서 보고 싶고 막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당연히 영어도 훨씬 못했을 텐데 한자 막 사전에서 봐가지고 그때는 AI고 뭐고 없으니까 그거를 번역해가지고 그거를 막 그 자막 사이트에 제가 직접 올렸어요.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했는데 오역이 많겠지만 잘 봐주세요. 그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 자막 중에 막 Thursday로 돼 있는데 막 월요일 그런 자막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만든 자막이. 근데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 공부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말 애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절대로 나는 외국어를 배워야지를 먼저 하고 덕질을 시작하면 절대 성립이 안 돼요. 맞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그 본말이 전도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이걸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오. 프랑스어를 배우려고 루팡을 본 적, 근데 루팡 보고. 재미없어요. 저도 봤지만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팡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하우스 오브 카드 넷플릭스에서 그때 한창 유행이었을 때 그 하우스 오브 카드를 불어로? 케빈 스페이시가 불어로 얘기하는 걸로 바꿔서 들었어요. 제가 다른 거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네네. 프랑스 스캄을 보세요. 스캄? 네, 스캄이라고 노르웨이 드라마인데 또 이거 제가 노르웨이 전문가로서 짧게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만든 하이틴 드라마예요. 시즌이 4인가 5까지 있고
우리나라보다는 수위가 센데 스킨스보다는 조금 약해요. 아하. 근데 약간 동성애도 다루고 거기가 이제 뭐 무슬림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음. 종교적인 갈등 이런 것도 다루고 어떤 그 고등학교 나이대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뭔가 치기 어린 뭔가 뭐 그런 다툼이나 사랑 싸움 뭔가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되게 감각적이고 너무 잘 만들어서 이게 세계 각국으로 수출이 돼서 리메이크가 됐는데 한국에서는 안타깝게도 노르웨이 버전은 볼 수가 없고 네. 프랑스 스캄이 있는데 그건 넷플릭스에 있어요. 그럼 봐야겠다 그거. 그거 근데 진짜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시도를 해봤긴 했는데 결국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덕질의 효능이자 무서운 점인 정말 거예요. 무서운 점. 저는 일본어를 공부하겠다는 마음이 든 적이 단 한 없는데.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일본 여행을 간다면 제가 뭐 나마비루 주문하고 안주 주문하고 오코노미야키 다 주문할 수 있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지 못한 효능이 따라오게 되는데 항상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긴 해. 맞아. 아니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효능이 커뮤니티라는 생각이 든 게 주희도 아까 얘기한 사례들에서 뭐 카페에 올렸다 뭐라던가 그리고 헤일리도 어떤 그런 그 맞아요. 인터넷상의 친구이든 그쵸.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만난 그런 짝꿍 같은 존재이든 그 사람이랑 같이 할 때 그 재미가 배가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안에서 또 둘이 교류를 하면서 이게 되게 건강한 우리끼리는 이것을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렇죠. 거 마음껏 드러내도 되지 그쵸. 하는 게 얼마나 건강한 커뮤니티예요. 사실 그 공통된 관심사, 그러니까 덕질의 대상이 없었더라면 만나지도 교류할 일도 없었던 사람들을 계속 이제 그렇죠. 유대감과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덕질의 효능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정말 그 사랑으로 가득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만난 관계라든지 학교에서 만난 관계에는 우리끼리의 어떤 사회적 맥락이나 위계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덕질로 만난 커뮤니티는 정말 정말 이상적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거리가 계속 나오고 그러면서도 평등하기 그지없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뭔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요소가 내 삶에 하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맞아. 좋은 것 같다는 맞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을 부러워하면서도 이제 제가 가진 어떤 그런 뭐 자제력 아니면 별로 무관심함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이제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제가 예를 들어 진격의 거인 하나를 봤다고 나 오타쿠야. 그리고 좀 몇 개 더 봤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큰 신뢰이다. 왜냐하면 그 세계에 그 넘쳐나는 사랑이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한 것이니까. 그래서 뭔가 나 덕후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나 덕후 아니야라고 얘기했을 때 내 주변에 덕후들이 나타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겸허해지는 자세가 정말 필요한 것 같고 패션 오타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약간 그 박원서 작가님의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책이 있죠. 이게 옛날에는 정말 오타쿠 하면 비하의 의미가 담긴 경우도 굉장히 있었고 좀 어떻게 보면 뭔가 아싸들이 좋아하는 장르라는 그런 멸시의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좀 특히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노래 같은 것들이 엄청 양지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되게 인싸들도 이걸 되게 좋아하게 됐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힙한 무언가로 소비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본인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던 게 빼앗긴다는 느낌을 맞아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청곡을 요청하면 틀어주는 카페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이런 곡은 요청하지 마세요 리스트가 있는데 그게 딱 그 패션 오타쿠들이 약간 꺼드럭댈 때 말하는 노래들이 다 붙어 있어요. 최근에 제가 그 라프텔에서 나온 연프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제목은 오타쿠인 내가 연애를 할 수 있을 리 없잖아 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서 처음에는 되게 사람들이 경계를 했어요. 뭐야 가짜들 나오는 거 아니야? 뭐 패션 오타쿠들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진짜 그 출연자들을 보면 다 진심이신 분들만 나와요. 그런데 블레이크라는 정말 그
폼이 아주 미친 출연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에게 그 서로 오타쿠들끼리 패션 오타쿠는 과연 오타쿠인가?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 이게 경계가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내가 패션 오타쿠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 왜냐하면 더 나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패션 오타쿠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생각해보니까 좀 친해? 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블레이크라는 그 명출연자 분께서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이런 갈라치기를 하지 말고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서 시즌 2, 시즌 3 안 나온 작품들 나오게끔 우리가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라는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던지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분 군자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너 나 가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쵸. 더 많은 시즌을 만들어내자. 이게 찐 사랑이죠. 근데 그분께서 다시 얘기하는 거는 그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긴 했는데 그렇지만 꺼드럭대는 건 참을 수 없다. 그건 참을 수 없다. 꺼드럭만 되지 않는다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대상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점에서는 괴를 같이 하잖아요. 그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되고 다른 세계관에 내가 살게 된다면이라는 가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남을 이해하는 여지가 넓어지는 것 같고 제가 저희 팟캐스트 초반쯤에 얘기했던 디 에그라는 소설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일 수 있었다라는 그 가능성에서 저는 큰 감명을 받았었는데 덕질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대상에 깊이 있게 빠짐으로써 그 대상을 정말 나만큼 잘 이해하게 되고 하면서 또 새롭게 보게 되는 세상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덕후든 아니든 간에 그 세계에 완벽하게 빠져들어보는 그런 경험은 저는 너무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자기가 그 좋아하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열심히 좋아하고 마음껏 사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완벽한 예시가 저의 진격의 거인 같은데 비록 저는 진격의 거인 OST를 구분하지 못하고 시즌 1의 에렌과 시즌 4의 에렌을 잘 구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그 진격의 거인을 한껏 빠지고 나서 예전 같았으면 그 현실에서의 어떤 캐릭터가 어떤 인물이 너무 무대포예요. 너무 막 들이대. 그러면 왜 저럴까? 이러고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가거나 했을 텐데 이제 그 진격의 거인 주인공 에렌이 이제 어떤 자신의 가치를 위해 무자비하게 싸우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물에 대한 이해가 깊이 되다 보니까 저 사람 혹시 에렌인가? 그러니까 에렌과 같은 마음일까? 라고 상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막 진짜 이해가 안 되는 태도였어요. 에렌의 태도를 보통 현실 세계에서 보긴 힘드니까. 근데 에렌의 서사를 저는 봤잖아요. 그렇지. 얘가 어렸을 때 무슨 일을 당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싸워야지. 이걸 이제 이해하고 나니까 혹시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요구하는 것에는 에렌 같은 마음이 있나? 막 이런 상상력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냥 뉴스 한 줄을 보더라도 그냥 아이고 뭐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할 것을 거기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 마을이 부셔져서 막 그게 이제 이 애니메이션의 세계에 입을 너무 잘한 나머지 현실의 이해를 오히려 더 하게 되는 거죠. 원래 이제 뭐 어디 이란에서 뭐 전쟁이 났다 하면 그냥 안타깝군 했을 텐데 너무 이제 시각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북받친 상황에서 이제 그런 뉴스를 보면은 이제 확 와닿고 그래서 비록 저는 오덕보단 머글의 입장이지만 이 머글의 사랑도 충분히 깊고 다양하다라는 그 효능을 제가 맛봤던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제가 하게 될 덕질들이 또 기대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오타쿠와 관련한 얘기 할 때 오타쿠 중에 나쁜 사람 잘 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게 무언가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다 보면은 이게 막 쉽사리 잔인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막 내치거나 이렇게 잘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 그 셋 다 알고 계시는 어떤 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께서
그 학생들 면접을 볼 때 항상 혹시 덕질하는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덕질하는 대상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특성을 굉장히 잘 나타내는 무언가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덕질거리를 찾고 그것을 기쁘게 공유하는 일은 되게 정말 플러스만 있는 좋은 일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저희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화 예고를 해야겠죠? 네. 제가 마이크를 든 까닭이 있는데요. 오늘은 헤일리가 스포를 해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화는 롯데로 대표되는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롯데 네. 이야기부터 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롯데 자이언츠 팬이라 가지고 네네네. 롯데에 대한 이야기가 한 50% 이상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야구 전반에 대한 이야기로 또 돌아올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롯데 팬인 만큼 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그렇죠. 올 예정이니까 너무 다른 탑팬 분들도 배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키운 팬이에요. 그분은 하나입니다. 그럼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 안녕.